실링 방수에 들어갑니다. 실링 방수는 도막 방수하고 틀려요. 실링 방수는 요겁니다. 틈이나 구멍에 방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틈이나 구멍 등을 점성 있는 액상의 합성수지 계통의 재료로 막아 그 부위를 방수하는 것으로 무슨 방식? 코킹 방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토막 방수까지는 뭐죠? 방수면이 어느 정도 넓이가 있죠. 근데 실링 방수는 지금 동그라미처럼 무엇과 무엇을 방수하는 거죠? 구멍이나 틈을 방수하는 거예요. 자, 충진용 도구인 코킹건을 이용하여 충진하며 틈이 깊거나 간통되었을 때는 자, 밑에 이제 그 보충제가 백업제라고 해요. 자, 이 백업제를 끼우고 오는 겁니다. 백업제나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본드 브레이커. 백업제를 사용하여 틈이 얇을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 자, 이런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백업제의 삽입이나 본드 브레이커 부착은 플라이머 도포 전에 보통 행합니다. 실링제의 조건. 부지와 접착성이 좋고 수밀성. 자, 어찌됐건 이게 지금 뭐죠? 방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수는 궁극적으로 물을 잘 막아내야 되죠. 그래서 수밀성이 좋아야 되고 조인트 부분의 변형에 따라서 방수가 따라가야 돼요. 추종할 수 있을 것. 불침투성 재료일 것, 내부 응집력 변화에 따른 내부 파괴가 없을 것들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시공 관련 용어로 마스킹 테이프. 자, 그러니까 충전하기 전에 옆으로 그 충전재가 새 나가지 않게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래서 실링제 그 충전 부위 위에는 그 실링제가 넘치지 않게 하는 게 오염 방지. 자, 줄 눈면의 선 마무리. 프라이머 도포 전에 정해진 위치를 곧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지 못하게 테이프를 붙여놓는 거예요. 백업제는 뭐라고 그랬죠? 틈에다가 막바로 작은 구멍은 막바로 실링제를 넣어도 되는데 큰 구멍은 막바로 하면 한없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커를 붙이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우레탄 원형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나 이건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구멍에도 집어넣고 쭉 충전시키면 됩니다. 원형 또는 사각형 제품입니다. 실링제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일정한 깊이로 설치하고 당일 실링제의 충전을 하고 그 위에다가 실링제를 충전합니다. 자, 구멍의 틈이 적으면 본드 브레이크를 붙여요.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요. 실링 반수의 작업 금지 요건은 강우나 강설이 예상될 때. 자, 요거 독특해. 자, 우리는 맨날 이것만 했어요. 기온 5도 이하 85, 습도 85 이상 요것만 했었는데, 자, 실링 방수는 자, 피착체의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이면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표면 온도가 50도고 그냥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할 수 없습니다. 5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 85% 이상 습도, 그리고 자, 그 균열관 그 부분, 충전해야 될 그 부분의 온도가 몇 도 이상이면 안 돼요. 50도 이상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줄눈, 실링제를 충전한 줄눈이 무브먼트가 큰 워킹 조인트와 무브먼트가 없거나 무시할 논 워킹 조인트가 있는데, 자, 움직임이 큰 줄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브먼트가 움직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움직임이 큰 자, 워킹 조인트. 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충전 줄눈이 있습니다. 시공 순서는 피착면을 청소하고 백업제의 충전. 자, 이 백업제 알죠? 본드 브레이크를 바르고
테이프거나 저 작은 틈새는 본드 브레이크, 큰 것은 백업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매스킹 테이프를 발라서 혹시 충전할 때 옆으로 새 나가지 않게 나중에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이 테이프만 딱 뜯어내면 깔끔해지게. 그 다음에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 도포를, 이 프라이머 도포는 어째나 콘크리트하고 부착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링제를 충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주걱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넘치는 부분을, 예, 자, 옆에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붙여놨으니까 그거 딱 띄어내면 되겠죠. 공사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청소하고 양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 방수공사에서 나온 시험 문제에 거의 3분의 1이 요건 나왔대요. 지하실 방수에서 바깥 방수와 안 방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수 쪽에 시험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앞에 이제 구조 쪽이 많이 나오고, 근데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바깥 방수와 안 방수 요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자, 아까도 봤지만은 스트레치, 루핑 바르기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미리로 바르냐 막 이런 게 계속 그런 문제만 나오면 미쳐버리죠 우리가. 자, 지하실 방수입니다. 자, 지하실 방수는 크게 지하실 구조체 안쪽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안방수, 지하실 구조체 바깥쪽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자, 바깥 방수로 구분합니다. 수압이 큰 곳은 콘크리트 방수제를 첨가하여 시공하는 구체 방수로 시공을 하는데, 자, 이거 바깥 방수부터 봅시다. 지금 여기가 지하실이요. 자, 근데 이걸 방수를 해야 돼. 자, 그런데 방수층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방수층이 있죠, 지금.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방수층이 바깥에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공사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밑창 콘크리트 공사는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방수층을 만들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줘. 아니, 콘크리트를 해 놓고 지하실 만들어 놓고 방수층을 할 방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방수층을 만들고 지하층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안방수는 요 콘크리트가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지하실이요. 방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요? 이건 바깥에 있는 건데 이쪽은 안쪽에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 지하실을 다 만들어 놓고도 안방수를 할 수 있죠. 딱 봐도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방수가 편하죠. 바깥방수는 왜 하는 거냐고 물어봐줘요. 수압이 세고 수압이 셀 때 하는 것이 무슨 방수예요? 바깥방수입니다. 바깥방수. 자, 그래서 시험에 이 수압이 강하는 것이 뭐냐 이것만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무슨 방수요? 바깥방수입니다. 그래서 바닥 밑창 콘크리트 위에, 자, 밑창 콘크리트 위에, 자, 벽돌이나 콘크리트 방수층 보호벽을 만들고, 자, 그 벽의 안쪽에 방수층을 구성한 다음, 여기서 이제 뭐 다 때려치고 방수층을 구성한 다음 구조물의 주체를 시공합니다. 요 흐름 다시 봐. 방수층을 구성한 다음, 방수층을 구성한 다음 구조물을 시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창 콘크리트 다음에 방수층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세워. 알겠죠? 지하실 공사를 하는 거야. 자, 시공이 복잡하고 적당한 시기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다는 뜻이야. 나중에는 할 수 없어. 할 방법도 없어요. 한번 연구 좀 해봐봐. 할 방법이 없죠.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으로 붙어 있지만 완전히 실제로는 이게 뭐가 돼 있을까요? 완전히 결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할 수 없으나 뭐의 강함으로, 수압의 강함으로. 자, 수압의 강하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깊은 지하실에 쓰입니다. 자, 버팀대 등으로 여러 단으로 되어 있어 밑에서 제거하여
벽 방수층을 하게 되므로 완전 시공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이게 주의가 필요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제가 줄쳐놓은 것 있죠. 방수층을 구성한 다음 구조물의 주체를 시공한다는 거. 수압에 강할 때, 강한 수압에 필요로 할 때 바깥 방수를 한다는 거. 안방수입니다.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비 더 싸며 아무 때라도 적당한 시기에 할 수 있으나 무엇에 대해서 야감, 수압에 대해서 야감으로. 자, 수압이 작은 얕은 지하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를 하건 어지간하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를 빼놓고 누름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누름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누름벽이 있는 만큼 유효 면적이 뭐 더질까요? 좁아지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비교해서 수압이 작은, 수압이 큰, 여기다 큰이라고 씁니다. 큰, 간단, 복잡, 자, 싸다, 비싸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방수공사와 관계없이 본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죠? 공사를 완공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방수공사 완료 후 본공사를 추진한다. 이 말 뜻 보세요. 방수공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본 주체 공사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방수는 보호 누름이 필요해요. 누름층이 필요해. 근데 바깥 방수는 여러분 아까 그림 봤지만 누름층이 있을 이유가 없죠. 밑바닥에는 뭐고 바깥 콘크리트. 자, 방수 측의 수리, 바깥 방수는 이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그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러니까 방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구조체에다가 방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바깥 방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옥상 방수. 자, 물울림의 경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옥상 방수는 물울림의 경사가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이내로. 자, 결론적으로 어디요? 드레인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드레인이 쭉 돌려가면서 있다면 회전 드레인이 되죠. 그래서 루프 드레인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난간, 옥탑층 등 방수층의 치켜 올림은 300mm 이상, 그래서 30cm 이상이요. 아스팔트 방수를 할 경우 지하실 방수보다 아스팔트의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드레인 부위에 드레인 부위의 방수 처리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뭐 부분에? 드레인 부분. 드레인이 뭐라 그랬죠? 배수구가 드레인이요. 방수 처리에 유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이런 거 할 때. 자, 표면보다 낮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0cm 전부터 일정한 물매로 드레인 쪽으로 일정한 물매가 돼야 된다 그랬죠? 300mm 부분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방수입니다. 자, 간접 방수. 방수층입니다. 자, 집안으로부터 습기나 수분 상승을 차단할 목적으로 조적조의 벽이나 직접 집안에 닿는 콘크리트 등 줄 기초 위에 내수성, 물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설치하는 것이 방습층입니다. 자, 주로 사용하는 물질로 아스팔트 루핑, 합성 수지, 합성 고무, 방수 모르타르 등이 있는데, 자, 방습 공사의 자재의 큰 제목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작은 제목이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큰 제목이라도 암기해요. 박판 시트계, 얇은 시트계 방습재료, 아스팔트계 방습재료,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재료,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박판 얇은 시트계가 있고 신축성 시트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문제가 딱 하나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찾아봤는데, 나와 있는데, 아스팔트계 방습 재료, 시멘트계 모르타르계 방습 재료는 이게 전부야. 그러면 박판 시트냐, 신축성 시트냐? 둘 중에 뭘 암기할래요? 자, 1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박판 시트계를 암기한다. 정신이 있는 사람은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를 암기하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죠? 근데 읽으면서 이거 신축성이 있겠구나 생각해요. 비닐이나 폴리에틸렌이나 교착성이라는 말 자체가 신축성이야. 그 다음에 반습층 테이프. 그리고 박판은 전부 다 이렇게 금속박, 금속박, 금속박 뭐 이렇게 금속 이렇게 들어있어. 펠트, 뭐 종이 적층. 딱 봐도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억지 아니야. 그렇게 억지로 억지 맞지.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방습 공사에 자제하면 박판 시트계가 있고 신축성 시트계가 있고 자, 아스팔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계가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해 줄 수 있다고 좀 해줘요. 자,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병. 여러분, 방습으로서 자,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이 떠 있으면 방습이 되죠. 방습을 목적으로 지하실 벽 저 외벽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자, 물이 움직임을 투수라 그래요. 투수가 되어도 실내 직접적 영향이 적도록 하여 공간에 들어온 물이 적당하게 배수 처리되는 것이 이중벽이고 자, 드라이 에어리어 지하실 외부에 흙바닥에 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공간으로 만든 부분을 말하며 자, 채광이나 동풍 한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간에 스며든 물이 배수구를 통해 밖으로 배수하는 것이 드라이 에어리어입니다. 창호와 유리공사죠. 우리 선생님들 저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같이 사는 배우자와 대화를 참 잘하십니까? 잘하시는 편이? 비즈니스로. 예. 근데 그게 말이 잘 안 통하면 뭐라 하죠? 벽창호 같다 그랬죠. 벽과 창호 같다. 자, 지금 이 벽창호를 공부할 건데, 벽과 창호. 자, 창호의 종류. 창과 문을 총칭해서 창호. 벽까지 합치면 뭐예요? 벽창호. 문은 사람이나 물건을 출입에 쓰이고, 창은 주로 채광 한기에 쓰입니다. 창문 틀은 창 또는 출입문 등의 문에 창문을 다는 틀을 말합니다. 기능상의 문. 창은 놔두고 여닫이 문을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외여닫이, 쌍여닫인데 실제로 건설 설계 도면에도 이렇게 표현돼요.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문이 이쪽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한다는 거예요. 양쪽에 열렸다 닫히면 뭐예요? 쌍여닫이. 한쪽으로만 열리면 이것은 뭐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방향이 자, 바깥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자, 이것은 지금 안여닫입니다. 그죠? 근데 바깥 여닫이도 있고 안 여닫이도 있고 양쪽으로 다 열리는 문도 있죠. 그런 걸 자재문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다 열리는 거. 자, 여닫이 문 열고 닫고 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려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닫이 문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 점선은 왜 있을까요? 여가 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밀면 일이 쏙 들어가 본다는 거죠. 일이 쏙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부 다 통로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자, 미닫이 문은 결론적으로 두 문 자체가
또는 한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벽 속으로 싹 잠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벽 속으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었을 때는 문은 없어. 벽 속으로 다 들어가는 문. 이게 무슨 문? 미닫이문. 자, 그 다음에 미서기문은 여기서 이제 여기가 비서기문. 요 문이 열리면 요리 겹치죠. 그리고 여기만 통과가 되죠. 또 여기 문이 이리 열리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만 통과가 되죠. 이걸 미서기문이라고 그래요. 한쪽 문은 그대로 서 있다라는 뜻에서 미서기문이에요. 미닫이하면 다 열렸다 닫혔다가 미닫이고, 한쪽으로만 열려서 한쪽을 이용할 수 없으면 무슨 문이야? 자, 미서기문입니다. 자, 미서기, 미닫이 구별을 하시겠어요? 맨날 쓰는 문인데 실제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헷갈려요. 헷갈리지? 자, 그 다음에 오르내리창입니다. 자, 오르내리창. 내리다지도 되고 오르다지도 되겠죠. 자, 창입니다, 이거. 자, 여다지문. 열고 닫고요. 문지돌이. 자, 문지돌이가 정첩 돌적이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가 정첩이요. 그 다음에 돌적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자, 이쪽 틀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문지방인데 이건 문지방이 없고, 이쪽이 문선틀이라 그럽니다. 이쪽이 뭐라 그래요? 자, 이쪽이 문 위틀이고 이쪽이 문선틀이에요. 문이 서 있는 틀이라는 뜻이요. 자, 이 문선틀을 내 달고 열고 닫는 문이 뭐예요? 여닫이 문이에요. 알겠어요? 자, 미서기문. 미닫이 문과 비슷한 구조로 문 한쪽을 다른 한쪽에 밀어붙이는 문. 그러니까 문이 한쪽에는 서 있는 문이죠. 싹 없어지지는 않아. 그러면 미닫이 문은 문짝을 사가 문틀에 홈을 파서 끼우고 옆면으로 붙여서 실제로 양쪽을 다 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미닫이문입니다. 옛날엔 참 미닫이문 많아, 지금도 많죠, 미닫이문. 자, 회전문. 문짝을 회전시켜 출입하는 문인데요. 은행이나 호텔 등 출입구에 통풍이나 기류를 방지하고, 자,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출입 인원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이요? 회전문. 그 다음에 전문. 자, 접할 수 있는 문이 전문이야. 그러니까 칸막이형으로 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이 전문인데, 저도 괜히 저쪽에 전문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 복도 끝에 제가 쓰는 방, 선생님들이 쓰는 방을 전문으로 해놨는데, 그거 문 열 때마다 소리가 너무 나더라고. 자,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는 문으로 방법용으로 쓰는 것이 주름문. 자, 자제문입니다. 자, 여러분 나갈 때 우리 학교에 이렇게 나가시면 요거 문 하나로 나가죠. 이쪽 그 유리문으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 문 열어야 잡아다녀야 열립니까? 열어야 열립니까? 아무짝으로도 지 맘대로 열립니까? 그 자유문이야. 그래서 경첩 자체가 자유 경첩입니다. 자유 경첩을 달고 안팎각 자유로이 열리며 자유롭게 닫혀집니다. 그런 장치가 또 필요하겠죠. 자, 위에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문이라고 한다고? 자제문. 자, 앞에 자자가 자유로울 때 쓰는 자자라고 생각하세요. 억지로 만들어. 아닌 줄 알아. 근데 자제문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유롭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으로 보면 오르내리창, 미들창, 예, 그 다음에 젖힘창도 있죠. 그 다음에 들창도 있죠. 옛날에 그 들창. 옛날에 들창 많았어요. 그 형수라는 남진이의 노래에 보면
들창가에 뭐 있어요. 형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들창가. 들창가라는 노래 있는데 그런 노래 없다고 하려고 그러죠. 자, 붙박이창. 붙박이창은 문을 안 열기는데 어느 정도 채광 효과만 있는 것이 붙박이창.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른 분류로서 목재로 문은 많이 되어 있죠. 목재로. 근데 금속재 문도 있죠. 방화문 같은 것은 또 금속재 문으로 되어 있고 또 집안에서도 가벼운 문 같은 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문도 있습니다. 철제문은 보통 방화문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창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목재 창호. 자, 창호는 자, 목재가 있고 자, 목재가 가장 많으니까 목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목재가 가장 많죠. 창호 자체가 다 목재. 알루미늄 샤시일 수도 있는데 목재. 특징. 문틀은 고등결의 건조제를 사용합니다. 옹이나 갈라짐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서 창문틀 치수는 그리고 제재 치수, 그 다음에 창문장은 마무리 치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재 치수는 마감 전 치수예요. 자, 그래서 창문틀은 자, 무슨 전 치수? 마감 전 치수니까 그보다 더 넓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짝은 무슨 치수? 마무리 치수.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 창문짝은 더 이상 손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무리 치수니까. 그러면 창문 틀은 자, 뭐요? 제재 치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재 치수에서 대패질도 오고 뭐또 해서 조금 더 다듬으면 마감 치수하고 맞아서 잘 작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감이 되기 전의 치수가 제재 치수야. 마무리 치수는 마감이 된 후의 치수고 창문짝은 완성품으로 자, 창문 틀은 어느 정도 가공이 될 것을 전제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재 치수입니다. 장단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재 그겁니다. 가볍고 가공이 쉬우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무늬만 잘 살리면 아름답고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지금은 자 뭐죠? 합성목으로 다 되어 있죠. 은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자, 뭐에 약해요? 불에 약하고 따라서 부패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힘에 견디는 것이 이제 내구성인데 내구성이 적은 편입니다. 지쳤구나. 지쳤어요? 힘들어. 자, 위로합니다. 자, 손 들으세요. 자, 위로합니다. 지쳤어. 자, 문틀의 구조입니다. 자, 칠판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금방 하고 쉽게 해요. 아, 쉬면 다음에 하는 거죠? 자, 이쪽을 보세요. 이것이 문 위틀, 그냥 위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 서 있는 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틀. 참, 자, 이름 붙이는데 조금 더 노력하지 않고 붙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위틀, 선틀. 그러면 뭐, 밑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밑틀. 예. 밑틀이 문지방이야. 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밑틀. 자, 그런데 요런 문은 밑틀이 없습니다. 문지방이 있는 틀이 있고 문지방이 없는 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거에 이제 양쪽에 합판을 붙여서 주에 창살을 대고 이게 합판문을 만드는데 양판문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틀을 내서 창을 낼 수 있죠. 그죠? 그죠? 요건 조금 모양 좋게 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창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높은 쪽에다 창을 제작해서 이름 진짜 네이밍 센스가 아주 특별해요. 무슨 창이라 그래요? 고창. 그죠? 고창.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하여튼 고창이라 그래. 근데 이 네이밍 센스가 위에 있다, 서 있다, 밑에 있다 이 정도로 수준이면 높게 달았다 그래서 고창이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 초청. 보통 여기가 유리를 위쪽에다 다는 게 맞으니까. 자, 그래서 봅니다. 문틀은 위틀, 선틀, 밑틀로 구성되고 고창이 있으며 중간틀. 자, 옆문이 있을 때는 중간 선대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옆문이 있는 거거든요. 자, 문이 좀 큰 문이면 가운데 문이 있고 옆문이 있잖아요. 자, 중간 선대를 넣습니다. 또한 문턱이 없을 때는 미트를 쓰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문턱이 없는 거죠. 그 문턱 세우면요. 맨날 자빠져요. 진짜요. 문틀 세우기 조적조는 먼저 세워대기를 합니다. 먼저 세워대기를 하고 목조나 철근 콘크리트조는 나중 세워대기를 합니다. 자, 이 공사하는 방법을 합시다. 이걸 조적조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문틀이잖아요. 창틀이잖아요. 이거 문틀이고. 문틀을 먼저 붙이고 벽돌을 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틀을 공중에다 띄어놔 이렇게 붙여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쌓는다니까? 벽돌을 쌓아. 알겠어요? 어? 알겠다고 해죠. 근데 콘크리트 구조는 저거 쌓아놓고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거푸집 넣어서 붙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조나 철근 콘크리트조는 자, 먼저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 문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잘못 나오면 문틀의 그 규모가 달라져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세우고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빈틈으로 자, 무엇을 해요? 문틀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문선. 자, 문선. 문고를 보기 좋게 만들고 주위벽과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문선이고, 자, 문선굽. 문선을 하부에 자, 걸레바지와 같은 의미로 구분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뭐 문선굽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바지죠, 여러분? 근데 걸레바지를 이거 조금 잘못 이거 그냥 몰딩을 그렇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한 건데 원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살짝. 그래서 자, 마중대. 미닫이 여닫이 문에서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가 마중대예요. 여민대는 미석이 창, 오르내리 창에서 서로 넘어지는 선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민대고, 자, 마중대는 이거고. 자, 미닫이 창에서는 이렇게 겹치지를 않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서로 마중 나왔잖아. 그래, 마중대. 열려, 마중대. 근데 미석이 창은 요 문짝이 있고 요 문짝하고 겹치잖아. 그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여민대. 옷깃을 여밈대. 제가 지금 이렇게 손짓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잘 안 찍어져요. 막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여밈대였어. 마중대였어. 자. 자, 여기에 풍소란 한번 읽어드리세요. 읽어드립니다. 자, 비마기 소란하고 풍소란하고 두 개를 읽어줍니다. 자, 풍소란. 자, 풍소란. 뭘 목적으로 한다고 써졌죠? 방풍 목적입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자, 마중대나 여민대 서로 접한. 자, 마중대 이해하세요?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민대는 비석이. 그러면 이렇게 여민대 서로 접하는 부분의 틈을 막아 여미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털 같은 것을 붙여놓죠.
아, 그렇죠. 이 털 같은 거 이런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바람 같은 문풍지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뭐라 그래? 풍소란이라고 합니다. 자, 비마기 소란. 자, 창문에 붙어 있는 거야. 창문에 빗물이 들이치지 않게 위틀에 물 끊기 역할을 해서 덧대는 것이 바로 뭐죠? 비마기 소란입니다. 알겠죠? 풍소란, 바람막이. 비마기 소란은 창문에 물 들이치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비마기 소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각종 목재 창호의 종류입니다. 목재 창호의 종류. 자, 기능에 의한 분류가 있고 뭐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구조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은 양쪽에서 붙였겠죠? 합판을. 그죠? 그러니까 네이밍 센스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랬죠. 양쪽에서 붙이면 무슨 판문일까요? 양판문. 판때기를 붙이면 플러시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창호가 끝나면 철제 창호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금속 창호로서 여러분 주택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셰시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셰시가 있죠. 자, 그리고 창호 철문도 있습니다. 제가 2분 정도 빨리 끝낼게요.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된다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각종 목재 창호 들어가기 전에 접고, 어, 다음에 완전히 끝나지는 못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나머지는 건축법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2차 과목이지만 건축법은 꼭 하려고 한 이유가 시설개론하고도 관련이 있어. 건축법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그거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시설 다 해놨어요. 녹음 시설. 녹음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서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조금 옆 사람한테 조금만 좀 쉬었다가 갑시다. 그렇게 한번 말해줘. 자, 조금만 쉬었다 가세요. 자, 1분 남았습니다.